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52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임금체불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의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네, 토론 진행하기 전에 오늘 문체부 장관님은 딴 데 가셨다 그러대? 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와다 세계 반도핑기구 총회가 6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네. 그 IOC원들도 많이 오시고. 알았습니다. 예.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은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게 미리 준비해 있었던가 봐요. 아닙니다. 어제 준비했습니다. 어제 준비했어요? 예. 갑자기 놀라움이 생기는데 제가 이거 지역 관광 얘기를 한 거는 뭐 이렇게까지 뭐 준비할 줄 몰랐고 최근에 그 이제 대한민국 관광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특히 동북아의 새로운 화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에.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바가지 씌워가지고 또 말썽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관광 왔는데 막 지저분하고 혹시라도 불친절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 큰 흐름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서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니까 놀랍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관님이 잘하셨는지 장관이 잘하셨는지 둘 다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어쨌든 협업이 좀 필요한데. 네, 부처들 저기 국조실하고 다른 부처들 다 모아 있습니다. 이게 예. 관광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 전에. 그게 아마 정리가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거 본격적인 토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그 총리님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자살대책본부가 총리님이 지금 직하라고 네. 계신가요? 지금 혹시 친척 정도? 아니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법 통과하고 등등 하는 것 때문에 기구를 12월에 만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살이 저희가 정부 기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죠. 결국 고위험군을 정하고 타이트 마크를 해서 케어를 하는 문제여서 이 부분을 정부 역량과 함께 지금 종교계하고 얼마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독교, 카톨릭, 불교, 온불교 다 함께 해주시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일본하고 정상회담 할 때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업을 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일본이 효과가 상당히 있었대요. 예, 예. 그건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도 뭐 속도가 꽤 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년에 15,000명 가까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는데 너무 잔인한 일이라서요. 어쨌든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방 정부나 관련 기관 단체들의 인력 문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통장들과 함께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사실 종교계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좀 늘려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계획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내년에 인력 기준 인건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법무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 역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전에 우리 하던 것 중에 국가폭력범죄, 네네.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배제, 네네. 그게 지금 전에 입법을 겨우 했다가 이제 거부권 행사로 예. 지금 폐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재입법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법안은 하나 다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좀 알고 법사위에서요. 상황을 제가 좀 다시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뭐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국가 과거사 사건 관련해 갖고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요. 네. 국가의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거는 그건 부도덕하다라고 예, 이제 예. 법원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중대보다 고의 예, 예를 들면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 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예, 예, 네.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네,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그래야 뭐 재발을 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먹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임감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로비 입법이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공무원들 공적 역할에 대해서 무슨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로비하는 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딱 규제를 하는데 신고하게 하고 네, 규제를 하는데 등록제도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그거 없이 마구 저지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로비 입법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한테 뭐 좀 확인해 봐 갖고 입법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로비를 하면 로비 신고하고 네, 네. 공무원한테 뭐 로비를 했다, 접촉했다 하면 신고하게 하고 안 하면 처벌하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하거나 이런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리고 이게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해산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기 순방을 다녀보니까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외교부 소관인가요? 네, 외교부고 실행은 재외동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 청이죠. 네. 그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재외동포들이 지금 우리 말로는 750만? 700만. 700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유럽의 한 나라 규모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사실 때 어디서 사는지 뭐 하는지 연락처가 있는지 파악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동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부터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면 몇 명쯤 됩니까? 이게 200만, 200만 정도. 200만도 채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여튼 그 예를 들면 그 200만이 채 안 되더라도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 이분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을 가지다가 이탈한 사람, 아예 뭐 옛날에 해서 그들의 자녀 이까지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예. 그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주권자로 치면 200만이 좀 안 되는 수준일 거다. 이것이 이제 가서 예를 들어 미국에 하여튼 뭐 가서 하면은 총영사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규모가 일단 200만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200만이든 20만이든 하여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뭐 그건 현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요. 이 재외동포 분들이 우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가끔 있는데 보면 뭐 비행기 타고 뭐 2,000km 날아가서 투표했다 그러고 뭐 이번에 보니까 2박 3일 걸려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투표하겠다는데 세상에 투표소를 어디 확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전자투표를 하게 하든지 우편 투표로도 하게 해줘야지 신고하러 1박 2일 갔다가 투표하러 1박 2일 갔다가 이게 뭔 짓이에요? 그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그렇고 어쨌든 재외동포들 중에 특히 재외국민이라고 표현하기 맞겠죠. 그러면 의미를 좀 줄여서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관들의 역할이 그냥 민원 들어주고 뭐 전달할 거 전달하고 이렇게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재외기관 역할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투표권 보장이나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력을 늘리든 뭐 예산을 늘리든 그거는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맞는 현실인데요. 저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구성 활동도 지원하고 한인회 같은 뭐 예를 들면 그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도 좀 하고 예를 들면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국에 간 건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미국에서 또 딴 나라로 갔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미국을 간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보기엔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건 맞는데 네.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아니 그래도 최소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파악률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어떻습니까? 재외 국민들을 이 사람들의 현재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처라도 해서 이번에는 무슨 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연락선이 닿는 사람이 재외 국민 중에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의 그러니까요. 중심점이 되는 뭐 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니까요. 그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교회 교회 커뮤니티 무슨 인터넷 커뮤니티 한인회 뭐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자녀 하여튼 간에 그 자녀들 얘기는 하여튼 거기서 나와서 거기 그 나라 국민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재외 국민
투표권을 가진 이 나라의 법적 주권자 네. 중에서 현지 공간이 그 나라에 간 재외 국민 중에서 현실적으로 연결되고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네 주민 파악하듯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하면 난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그걸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재외동포 대책 아니 뭐 재외국민, 재외동포 중에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대책,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재외국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이 혐오, 가짜 정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금이 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 때문에 잘 견뎌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걸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짜 정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조차도 무슨 표현의 자유니 이래가지고 그 좀 제재 단속하면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죠. 특히 그 댓글이니 뭐 어디 요새는 보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도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문서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래요? 대통령 문서가?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이 가짜 뉴스, 가짜 댓글 그것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조사나 아니면 포털에도 보면 이거 하는 사람이 몇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전체 여론을 구성해야 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잖아요. 이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것도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 같아요. 네. 경찰이 검찰, 하고요. 저기 법무부, 행안부. 또 그 다음에 저기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언론을 빙자한 가짜 뉴스 뿌리는데 그거는 방통위, 문체부, 방통위. 근데 생각나는 대로 좀 묶어가지고 요 가짜 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통신부 그것도 해당이 돼 있고 그죠? 과기정통부. 저희가 모여서 한번 그거를 그러면 총리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관계된 다 뽑아가지고. 별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다뤄갈 건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오늘 어떻게 그럼 아침에 기사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논설위원인가 쓰셨는데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다고. 중국 어쩌고 하면서 무슨 부정선거 이러고. 전에는 몰래 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요새는 길바닥에서 그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떠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 중국하고 부정선거하고 대한민국 선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뭐든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 근데 이게 제가 웃긴 하지만 한심한 것도 있지만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세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일부 진실처럼 그러던데
그거 잘 챙겨주십시오. 그것도 좀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오늘 그럼 공개 토론 보고 토론할 사안들은 어떤 건가요? 좀 요약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오후에 제가 또 저걸 해야 돼서 오늘은 오후까지 안 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이 요약했어요. 예, 그 사실은 저희가 총리 주제로 해서 관광 전략 이거 다음에 할까요? 그 내용이 다 한번 9월 말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차관님께서 핵심적인 거 요점 중심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요약해서. 그리고 저희가 에이펙 이후에 어차피 이걸 2차 회의에서 진행을 하려고 네. 하고 있었습니다. 요약도 실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체부 2차관 김대현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북아 관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운항이 대규모로 중단되면서 역내 관광 수요가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발 일본행은 약 40%가 취소되었고 중국 현지 OTA 해외 목적지 검색 순위에서 서울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과 경제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지역 관광의 새 시대를 맞이할 요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방한 관광객은 1,870만 명 내외로 역대 최고치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80% 이상 집중된 방한 관광 시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3개월간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지방을 매력적인 글로벌 여행 목적지로 인식하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집중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에이펙 관광 레거시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오는 동계 방학부터 2월 춘절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의 여행 특수기에 맞춰서 방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문체부, 관광공사, 주중문화원, 지방정부, 민간여행업계가 함께 민관 합동의 방한 캠페인 추진단을 즉시 운영해서 가동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중국 현지 여행사 200여 곳 그리고 주요 OTA 플랫폼에 지역 여행 상품을 협업 발굴해서 판매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LA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공항으로 직접 들어오는 유입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베이징, 김해 등 신규 노선 취항과 연계하여 교통카드와 관광 할인권을 결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에이펙 관광권의 핵심 사업으로 관문 도시인 부산과 경주를 에이펙 관광 골든 루트로 구축하여 경주를 교토나 시안에 버금가는 한국의 천년고도 관광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미용 성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중소도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한 의료 관광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처럼 국내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지를 소개하는 핫스팟 가이드를 제작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메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그들이 직접 체험한 지역관광의 생생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관광 해외 광고 예산을 85% 이상을 지방 소재 관광지에 집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콘텐츠, 미식, 뷰티 등 K컬처의 힘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K-팝 아레나 등 한류 체험 거점을 확충하고 전국에서 개최되는 K컬처 메가 이벤트를 관광과 연계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인의 일상도 체험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K-데일리케이션을 확대하고 미식에 대한 높은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맛의 여정을 관광 상품화하는 K-푸드로드, K-로컬 미식 여행 33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의료 관광 시장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의 웰리스, 뷰티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글로벌 OTA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여행 수요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정책 역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반값 여행, 근로자를 위한 반값 휴가 등 실질적 비용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지역 여행을 촉진하고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 캠페인인 대한민국은 지금 여행 중 프로젝트를 여행 비수기인 1사분기에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관광 주민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관광형 생활 인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관광이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하셨네요. 전에 한번 그 얘기한 일인데 그 일본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된 게 아베 총리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관광 진흥 사업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까지는 한국이 관광이 많았다가 그때부터 일본이 추월했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어쨌든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하여튼 준비 잘하고 있어서 괜찮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내용도 아주 좋은데 이건 잘 준비하고 나중에 혹시 빠지지 않게 아까 얘기한 대로 땡땡 시장 갔더니 바가지 씌우더라. 외국인이라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한번 이게 소위 인플루언서들한테 한 번만 튀면 확 망가지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법무부도 그 외국 관광객 들어올 때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순방하면서 몇 군데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투르키에 예, 투르키의 KF 뭔 사징이라더라. 하여튼 미리 이렇게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예, 왔는데 전자여행 공항에 허가제. 왔더니 되돌려 보냈다고. 근데 저희가 그게 그런 얘기가 있대요. 굉장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불허가율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네. 그건 외교부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저한테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네네. 이게 불법 체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와서 이상한 거 하거나. 근데 목적지를 최초에 기입한 거하고 공항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면 되돌려 보낸다던데. 네네. 터키 같은 경우는 적이 없다고. 불법 체류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예, 굉장히 좀 완화시켜놨습니다. 네, 네. 어디는 보니까 아예 태국인가도 태국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불체자. 불체자가 많아서 공항에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동네에는 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또 엄청나게 시끄럽더라고요.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예, 예. 하여튼 사소해 보이는 이번에 어제 새로운 계기가 전기가 마련되는데 그 관광객들 들어왔다가 그런 사소한 거 이게 요새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좀 특히 지방자치단체들 청소 좀 잘하라고 그러시고 깨끗하게 잘 유지하긴 하는데 특히 시장 같은 데에 그 불친절 사례, 바가지 이런 거는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이거는 체계적으로 관광산업진흥은 국가 역량을 좀 동원해서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지역관광 활성화 부분은 그렇게 토의하고 계속 챙겨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본부처적으로 챙겨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 행안부하고 법제처가 그때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거 현수막, 정당 현수막, 그 너저분하고 그런 거,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정당 팀을 현수막 만들어서 좀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 시행을 했고요. 시행했어요? 네. 그 다음에 행안위에서 지난주에 그 5개 관공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곧 본회의 처리가 될 거로 예상. 네, 이건 너무 지나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홍보 괜찮은데 이것도 혐오 조장 수단으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니까 그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십시오. 네, 다만 5개 관공물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단속이 가능한데요. 지금 정당법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뭐 일본 논란이 있긴 하던데 이 도를 벗어나는 걸 허용하는 거는 제대로 된 입법이 아니니까요. 네네. 네, 입법 조치도 좀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네, 부처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총 4건이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중동 방문 주요 성과 외교부 장관께서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의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등 방문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정책
비전을 포용 지속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한편 2028년 우리나라의 G20 의장국 수임을 확정지으며 글로벌 경제 외교 선도국으로 국격을 제고하셨습니다. G20 계기에 믹타 정상회동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과의 양자회담 및 회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또 중국의 리창 총리와 각각 별도의 약식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력 의지를 표명하시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힌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착수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양자 계기에 논의된 협력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UAE입니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AI, 국방, 방산, 에너지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 구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고 총 13건의 MOU를 체결하여 원전, 우주, 지식재산 등 미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입니다.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세파 체결 준비를 본격화하고 교육, 문화 협력 등 MOU를 체결하고 또 중동,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 발신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카이로 대학에서 대통령님께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제가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2월에 경제 공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UAE 경우 사전에 방문국으로 정하고 준비를 했으나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경유국 차원에서 방문을 추진하다 보니 준비가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 순방 준비를 할 때는 대상국을 미리 정하고 성과 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 부처에 모두 협업하는 그리고 또 경제단체의 의견도 들어서 보다 내실 있는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무지하게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여기 뭐 추가로 보태는 말씀 없으시면은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올해 그 우리나라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원조 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8억 정도입니다. 국가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빨리 해주십시오. 네, 어차피 ODA 예산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원안대로 접수해도 되겠죠? 네. 예,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역시 외교부 장관님, 기재부 장관님, 산업통상부 장관님 순서로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한미 팩트시트의 외교안보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간의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협력의 깊이를 심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먼저 한미 동맹 현대화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운용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속도감 있는 후속 협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NPT 체제를 존중하고 IAEA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주도를 위해 우리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간 첨단 무기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미측과 체계적 소통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간 확고한 확장 억제 협력도 굳건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세계 5위 원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농축, 제철이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 간 실무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조선 실무협의체 출범을 통해 조선 분야의 윈윈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비자와 과학기술 협력은 팩트쉽기에 담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및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미축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및 지역 협력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북미 대화 성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총 5차례의 외교장관 회의로 다져진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공급망 등 실질 협력과 영내 평화 안정 증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각급에서의 교류를 촘촘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에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이 있었는데 경주 정상회담 후 한 달 만에 정상 간 합의 사항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1차적 점검을 가졌습니다. 저도 내년 초에 방미하여 진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국내적으로 사전 조율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국무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상황 체크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라늄 농축하고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 아주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기보다는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네. 그 이유가 핵무장 우려 때문이죠. 그것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방침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 기본 방침을 어쨌든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대통령 지시로 대해서.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계속 이게 아주 매끄럽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인데 그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쨌든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내가 하나 저도 한 얘기긴 하지만 핵무장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일단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그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NPT를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뭐 핵무장하면 좋지요. 뭐 세게.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한 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우리는 핵 재처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농축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힐 수도 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이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핵무장을 하면, 즉 핵무기 개발을 하면 제재 받는다. 제재를 받으면 북한처럼 된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런 거죠.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 발전도 이뤄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실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네. 그 얘기도 좀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무책임한 얘기 안 나오게 좀 외교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을 잘 설명해야지. 네. 예, 다음으로는 그 15조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담 계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큰 틀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타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서명된 이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트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그 12일 지난 11월 26일 날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 발의로 국회에 지금 발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이 아마 앞으로 그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 돈주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또 관리하는 그 관리 주체인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만들어서 기금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요 사항이고, 그다음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략적 투자를 총괄적으로 심의 의결을 할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상업적 합리성 등 투자 사업 선정을 검토 관리할 그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관리위원회. 그래서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관계부처 장관님들,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펌하는 이 두 가지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 동법안의 발의로 자동차나 자동차 관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됩니다. 이게 법안이 제출된 날에 첫째 날로 하기 때문에 11월 1일 날로 이행할 조건을 갖추었고요. 아마 내일쯤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국에서 연방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면은 효력이 11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법안과 관련하여 이제 국회에서도 또 개별 의원들의 후속 발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 설명회도 12월 중에 한 두 차례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법안 제정 진행 상황에 맞춰서 미국과 협의할 또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하고 협력하는 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협의 개시도 내년 초에 아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파트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세 인하 관련해서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관세 인하를 위한 집행을 위한 연방 관보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에 개최된다고 연락이 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새벽 4시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려 바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관세 분야 합의를 위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관세 및 경제안보 후속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조인트 백스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무역 관행 등 비관세 및 경제안보 분야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국과 조율 중이며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분야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통상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이행 계획을 확정한 후 한미 FTA 공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산업부 장관께서 애 많이 쓰셨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기재부는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혹시라도
투자 원리금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데 투자되지 않게 막는 거죠. 제가 하여튼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에요.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내년에 입법이 되겠죠. 올해까지 되지는 않을 테고. 예, 원래는 내년에 그것도 또 미국하고 협의되는 거 봐가면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안전장치도 잘 만드시고요. 네. 이게 국민의 혈세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네. 하여튼 이게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네.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인데 하여튼 외교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외교부 역할이 이게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 낮추고 뭐 다 빠져나갈 수는 없을 테고. 그러나 제3세계에 대한 시장 개척이나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그걸 각 기업들이 잘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정말 민관 총력으로 힘을 합쳐야죠, 그죠? 민간 합동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하여튼 제외 공간들도 통합하고 국가기관들 제외 파견 인력도 기관도 최대한 통합하고 하여튼 문화 진출을 최대화해야 문화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문화 진출이 제일 쉽고 빠른데 어쨌든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국가기관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부. 예. 네, 그래서 제일공관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재창조할 것인가를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네. 국무회의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네. 다른 부처들도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면 또 넘어가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 전략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책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AI 발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행정 효율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주요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이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국정의 주체가 되고 AI가 이를 빈틈없이 지원하여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의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주도 참여 소통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범정부 국민참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입니다. 통합돌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통신기본권 등 맞춤형 기본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본사회 구현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신청 없이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선제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비서류 없는 간편한 신청과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성과로 평가받고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입니다.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직자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체계로는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 점검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 35개 중앙행정기관에 118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 발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자 정부 혁신을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근본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공무원들의 자세. 모든 일은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신입 공무원부터까지. 네네. 하여튼 공직자가 모든 국가 일은 다 하는 거죠. 근데 권한들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충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하고 그냥 정말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조직하고 그건 국가 운명이 갈리거든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행안부가 어쨌든 공직사회 통제 권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 여기도 네, 중앙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네, 지방 여기가 각별히 좀 유념해가지고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여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고요. 네, 그런데 각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아마 인사도 다 못한 상태일 텐데 인사는 최대한 정말 공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변 평판도 잘 들어보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산하기관, 관련기관 뭐 이런데 그 인사나 이런 데도 잘 챙기셔야 돼요. 어쨌든 공무원들 자세 나라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총리님 지금 내란 사태 관련해서 지금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거 아닙니까? 네.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극렬하게 뭐 과혹하게 하자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만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뭐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 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텐데. 근데 이걸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엄히해야 되겠지만 그냥 부하 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그건 또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 점은 좀 잘 해주시는데 지금 신고 받으면 면책이나 감면을 해주거나 이런 건 시행을 계획은 있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신고를 무슨 어떤 이러이러한 그 점은 미리 잘못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뭐 예. 혜택이 있든지 해야지 하지. 그 똑같이 하면 말로 걸릴 때까지 숨겨야죠. 그건 방침을 좀 정하면 좋겠는데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거를 방침을 좀 정하십시오. 문책을 하더라도. 뭐 자발적으로 신고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예, 그거는 이미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걸 공지도 했을걸요. 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공지했어요. 예, 부처 오리엔테이션 통해 가지고 그랬어요? 공지를 다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면 형사처벌, 징계, 인사불이익 그냥 넘어가는 거. 이 단계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것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고 저도 몇 번 이제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지키되 절제를 한다.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인사에 반영하는 것만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슨 공개적으로 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든가 해서 인권적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란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한다. 무슨 뭐 네. 정책의 생각이 다르다거나 그럼요. 이런 걸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법률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 법률적 조사도 하고 혹시 인권적 시비 소지가 있는 것도 없애게 그렇게 다. 근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인사만 한다? 아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그에 관련한 사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법에 요 행정부의 이 헌법존중 TF는 요 일 자체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아니 뭐 발견이 됐으면 아니 그 당연히 거기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그건 사법으로 넘기는. 안 넘긴다. 예. 근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제가 어제 그 어디 뉴스를 하나 보고 내가 이건 심각하다 싶어서 내가 트위터에 하나 올렸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게 무인기 북파한 건데 지금 어제 어디 어떤 보도로는 이 풍선을 그 전에 사실 초대규모 먼저, 풍선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 뭐 2, 3층 크기만한 걸 보냈다나? 근데 그 부대가 그 무슨 부대지 그게? 심리전단. 예. 심리전단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셨죠? 대북 심리전단에서 전단에서 이 대형 풍선을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보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조사본부로 하여금 그걸 좀 수사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스스로 인정 그것도 이제 퇴역한 병사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대 내에서는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인 기밀이 많은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란 특위에도 밝히질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잖아요. 북한에 초대형 풍선을 지금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도발하려고 전쟁을 유도하려고. 전쟁 유도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 못 찾아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에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처벌 해야지. 철저히 지금 하려고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예를 들면 스스로 와서 인정하거나 이러면 그건 감면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걸 안 하면 잘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고 그러면 또 그때 또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께서도 좀 그 점을 신고하고 자수하고 이러면 웬만한 거 그냥 덮고 가게. 그 부분을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한 건데 발견돼서 그거를 형사 쪽으로 넘기는 부분을 형사처벌로 경감하는 문제는 법무부하고 의논을 좀 해서 원칙을 정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이제 시켜서 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숨기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지. 은폐하고 있는 거. 내란을 부하 수행을 했는데 그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처벌하고 단죄해야지. 근데 인정하고 시켜서 또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뭐 굳이 그걸 처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 분명하게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벗어난 거긴 한데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증액 합의된 거죠? 그 숫자 지역 몇 군데 개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몇 군데 늘렸어요? 세 군데 늘려서 그러면 10군데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요청이 많다면서요, 지방에. 그래서 일단 대통령 시행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문제가 보니까 광역에서 자꾸 기초로 부담을 떠는 게 광역에 우리가 정한 게 433이죠? 예. 광역이 부담 안 하는 데는 해주지 말아요. 예, 그래서 제가 광역이 30% 안 하면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어나운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광역이 재정 상황이 기초보다 나은데. 네, 그런데 뭐 18% 하고 뭐 이렇게 해가 40. 뭐 그래가지고 10억 아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 30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보다는 광역이 자꾸 기초로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하고 싶으면 안 그러겠죠. 예. 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정부 혁신 추진 전략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예,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자, 붙여보고 네. 마지막 보고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점검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국조실장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403건이며 현재까지 147개 추진 과제를